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덜어냄, 손을 썼는데요. 왜 요 선인지 요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노자 도덕경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율곡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죠. 여긴 지금 노자 도덕경 48장에 있는 내용인데, 위학은 일익하고 위도는 일손이니 손지 우손지하여 이 지어 무인이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는 무의위 무불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일단 그 율곡 선생님이 여기까지 끊으셨어요. 그러면 일단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학, 학문을 하는 것은 일익하고 매일매일 하면 할수록 할 게 더 많아져요. 항상 보태는 것이죠. 어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니까 공부하는 양이 점점 증가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위학은 그런데 도를 행하는 것, 도를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 무엇이 줄어드는가? 이 욕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욕심. 물욕, 물에 대한 욕심. 어쨌든 매일매일 욕심이 줄어드니, 그럼 여러분 위도가 좋을까요? 위학이 좋을까요? 네, 어쨌든 계속 보죠. 그래서 손지, 우손지.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손, 또 손. 아까 제가 요 12강의 제목을 손이라고 붙인 이유가 노자 도덕경에선 지금 이 손지, 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앞에서도 손이죠, 손. 앞에서도 위도면은 손이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손, 덜어냄, 줄어듦, 없어짐. 이 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매일매일 그 손해본다 이러면은 굉장히 나쁜 의미를 생각이 들죠. 근데 노자 같은 경우는 손은 그렇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이 지어 무인이라, 그 무위에 이르게 된다. 무위. 저기 노자가 항상 얘기하는 무위. 그러면서 이제 무위이 무부. 여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다음 문장이 무위이지만 무불이라. 무위이 무불이라는 말을 계속해요. 예,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율곡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이 지연하고 도의 행언이라. 학문은 지연, 지식을 말하고 도는 행언, 도는 행실을 말하는 것이다. 왜 이 도가 학보다 한 단계 위인지 이해가 되시죠? 학문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 지식이에요. 지식, 학은. 그렇지만 도는 행,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 박지문화 고로, 욕기 일익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은 박지문, 글로 넓히는 거예요. 글. 우리 공부 매일매일 그냥 책 보고 그냥 읽고 쓰고 외우고 막 그러죠. 이 글로써 박지. 그 공부는 매일매일 하는 게 그 글로써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이 더 끊임없이 많아지죠. 책 하나 보고 나면 다른 책 또 봐야 되고, 그거 보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거 또 다른 책을 봐야 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를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무식함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수록 더 공부할 게 많아지죠. 그런데 행동은 약지이래라. 행동은 이 예를 가지고 검속하는 것이다. 약지. 예로서 검속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잘 이렇게 단도리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니까. 그러니까 물욕이 점점 줄어들죠. 자기 자신을 계속 잘 수행하다 보면은 그 나의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들, 나의 욕심, 나의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덜어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이 약지일에 또 아까 또 나왔던 거 있죠? 박문이약. 이것도 박지문. 요게 사실 다 그 논어 옥야편에 나오는 건데, 제가 요거 여기 나오는 빨간 글씨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자왈은 여기 이제 그 공자님 얘기죠. 자왈, 군자, 박학, 어문하고 약지일에 역하이, 불반일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약지일에 요 전거가 바로 논어에서 나오는 말이다. 요 율곡 선생님은 역시 유학자답게 글을 쓰실 때 보면은 유경을 참 많이 인용하세요. 유교경전. 그래가지고 이 논어를 해석하면서 이제 논어가 아니라 도덕경을 해석하면서 논어라든지 또 뭐는 그 주역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그런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그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따와서 말씀을 하시죠. 계속 이야기를 듣죠. 개, 인성지중, 만선자족이어서 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 무가 익질이라. 요거 이제 율곡 선생님 얘기인데, 대개 인성 가운데, 사람의 본성 가운데 만선, 온갖 선이 많은 거, 온갖 많은 것이요. 온갖 선이 자족, 스스로 저절로 충족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에 더 첨가해야 될 것이 없다. 사실은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선을 더욱더 해야 될 이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당, 손거, 깊은 무력지 개이라. 그런데 그렇지만 단지 마땅히 요 깊은 무력지계, 이 깊음과 무력에 얽매인 것에서 덜어내고 없애야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손지, 우손지,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어 무가손이라. 더 덜어낼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러면 즉 비본연지성이라. 자기의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는 제6장 승장 이기 하장지이라 해서 요거는 제6장인데 위에 5장을 이어서 다음 7장의 의의를 제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6장은 사실 짧은데 근데 내용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보통 손익 따질 때 이익은 좋은 거고 손해는 나쁜 것 같이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노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노자는 항상 이렇게 손이라든지 어린이, 유약함, 여성, 또 낮은 데로 임하는 것, 물, 이런 거를 노자는 좋아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거를 가지고 율곡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그걸 또 약간 반전하는 매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학은 일익하고 학문을 하는 것은 일익. 매일매일 점점 더 보태는 것이에요. 더해지는 것이고 위도는 일손이니 그러니까 매일 도를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이것도 줄고 저것도 줄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조금씩 자기의 그런 물욕이라든지 욕심 이런 걸 없애는 것이 바로 이제 일손이 바로 위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데 손지, 우손지.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매일매일 그냥 자기의 그런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잘못된 욕심이라든지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 어쨌든 나쁜 것들을 매일매일
매일매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쁜 점들을 매일매일 제거해 버리면, 그러면 이 지어 무인이라, 무위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무위에 이르게 된다. 무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무위. 무위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르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다음 내용은 바로 무위. 위, 무위, 이위 무불이. 무위, 무위, 무인이라 하면서 무위는 바로 무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자 도덕경에서도. 무위. 무위나 이 무불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항상 그렇지만 무위나 위가 중요해요. 위. 무위인데 사실은 무불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자 도덕경에서도 하고 있고요. 율곡도 사실은 그런데 그 주안점을 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다시 이 일익일손을 이야기하자면, 학은 공부를 한다는 거, 학은 지언이다.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도는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눈에 얘기했지만 학보다는 도가 중요하고 지보다는 행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자기가 지식이 많아도 행동이 엉망인 사람들 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도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위학보다는 위도를 중요시하고, 일익보다는 일손을 또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있다가 지와 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와 그 다음 행을 이야기하죠. 지는 시, 박이이문, 박지이문인 고로 욕기 일익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박지이문, 글로서 넓혀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익, 날로 더해지는 거기를 원하죠. 우리가 학문을 하면은, 공부를 할 때 자기의 지식이 매일매일 더 증가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지식은 그래요. 지식은 그런데 행은 여기 좀 붙여야돼. 행은 약지이래. 예로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지일손이라, 매일매일 자기의 잘못한 것을 덜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매일매일 채워가죠. 자기 지식이 날로 팽창되기를 원하지만,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잘못되고 부족된 부분들을 자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일손, 입과 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약지일의 박하거문, 그러니까 글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은 학문은 글로서 넓히고, 얘는 몸으로서 검속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제 논어 옹야편에서 따왔다는 거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 얘기가 중요하니까, 율곡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개 인성지 중에 사람의 본성 가운데 만선자족,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온갖 선이 다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요. 온갖 선이 다 스스로 충족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래서 선에 더 증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선에 더 증가할 이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율곡이 우리의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게 금방 알 수 있죠. 온갖 선이 우리 안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선을 더해야 될 이치가 없다. 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품 무력지게, 우리의 그런 기품과 무력에 얽매여 있는 것에 가려 있기 때문에, 이 기품 무력에 얽매여 있는 것을 그러니까 덜어내서 제거해야 될 뿐이다.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마음속의 본성은 선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기품에 가려져 타고난 기질이죠. 기질, 욕심이 가려져서 이 물욕이 계속 생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에 가려져서 물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선하기가 어려운 것일 뿐이지 우리는 본래 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무력에 가려져 있는 이런 어쨌든 나쁜 것들을 갖다가 덜어내고 없애버려야 된다. 여기 손이 또 나오죠. 이 깊은 무력 지옥을 손해야 돼요. 덜어내고 없애버리고. 그래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갖다가 손지, 우손지 또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우리의 그런 어떤 나쁜 습관, 나쁜 그 행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그 습관적으로 그 제거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양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율곡이 이런 어쨌든 노자를 가지고 와서 율곡의 수양론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물욕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덜어낼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무가손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덜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즉 본연지성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또 본연지성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나오는데 본연지성은 본래 그러한 본성이죠. 이 본연지성은 유학에서 특히 성리학에서 쓰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이 본연지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 자체는 매우 선한 것이지만 그 선한 성품이 우리의 물욕이라든지 기질에 가리워져서 이 그런 본래 본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 그 선한 성품을 매일매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손지, 우손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 나쁜 기질이나 습관을 버리고 또 버리고 매일매일 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본연지성, 본래 그러한 성품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요 마지막 6장의 이야기였는데 요 6장은 앞에 5장을 이어서 상장 5장이에요. 상장 5장을 이어서 그 다음에 다른 7장, 다음 7장의 뜻을 펼쳤다, 제기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5장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5장은 내용이 너무 많고 힘들었죠, 좀. 근데 이 5장은 그 6장을, 그러니까 5장은 6장이에요. 5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6장이 5장을 이어서 이제 6장,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갈 텐데 7장도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7장도 많이 양이 많고요. 또 좀 어려운데 7장도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릴 예정이긴 한데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도덕경이라기보다는 순원입니다. 순원. 그래서 노자 도덕경의 그 번역상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노자 주석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번역이 전부 제각각이고 선생님마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그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뭐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항상 그 율곡 선생님한테 주안점을 두고 율곡 선생님이 노자 도덕경을 어떻게 보셨는가. 율곡 선생님 이야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노자 도덕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동사정 얘기를 끌어오기도 하고 삼어원건 이야기를 끌어오기도 하고 맹자 얘기도 끌어오고 또 뭐 여기서 아까 그 논어 이야기도 끌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완하면서 또 본인의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항상 그렇지만 율곡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거기에 귀 기울여서 이 율곡 순원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이 사실은 6장 같은 경우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쉽지 않아서 이해가 그렇게 금방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 이게 노자가 하려는 얘기는 무엇일까? 율곡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항상 그렇지만 뭐 저는 제 강의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율곡 선생님의 순언이라는 책을 그냥 읽어드린다. 어쨌든 그 정도로 만족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율곡 순원 그 7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